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사회 정책기획본부장 신성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PM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 시행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고시를 통해서 각 사업장별로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품질안전보건 자료 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보건법은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다양한 산학계, 학계,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단일법으로서는 조문수가 가장 많고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주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은 고용노동부에서 그 주체를 근로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 제정 당시에 그 당시 산업계에서 제조업 쪽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중심 주체가 관리감독자가 모든 것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강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행정질서법을 갖고 있고 다양한 행정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연, 마그네슘, 산소, 황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의 화학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 물통 안에는 많은 물 속의 원소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인이 제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취약한 부위로 물통 안에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리비히의 물통이라고 합니다. 자, 안전은 이와 같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모든 것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는 근로자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보지만 그 주체는 책임을 사업주가 근본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는 다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으로 이원화돼서 이들에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대표인데 대표가 가령 큰 대형 건설사에 200개 현장이 있다. 그럼 200개 현장을 전부 다 관리하고 혼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항들은 크게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예방,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수립이라든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작업 환경, 기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실질적인 시행 주체인 관리감독자가 해야 될 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 이상 유무 확인하는 것, 또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나 방호장치 같은 점검, 또 이에 대한 이상 유무 같은 것, 실질적인 작업장의 정리정돈, 통로 확보,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PM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전담 조직이 가지는 의미와 그 구성,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요 내용과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이걸 통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집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한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자가 각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했을 때는 중대재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대시민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또는 교통, 수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 상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중대 시민재해로 판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냐면 일명 이야기하는 바지 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지 사장이라는 것은 월급쟁이 사장을 뜻합니다. 이 사람도 법정으로는 사업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영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경영 책임자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인사권과 총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주주, 주식 이런 것들 총괄 경영을 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여기에는 바지 사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기타 항만공사, 항만청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앙, 지방 공기업 등 모든 기관장들도 여기에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안전보건 의무와 책임을 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주는 바로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매, 운영하는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구축을 했는가. 또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했는가. 또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법령에 따라서 개선, 시정 등을 위한 사항 등을 이행을 했는가. 네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해서 관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처벌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처벌입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민법이나 형법상에서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살인교사죄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교사죄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 이렇게 중한 죄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을 강하게 내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이외에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또 동일한 급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끔 해놔서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또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도 보통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했을 때는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50억이라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 동일한 사고가 6개월 이내에 부상자가 2명 이상, 또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이 됐을 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당히 가중치가 있는 무게 느껴지는 처벌입니다. 자, 그 다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중대과실로 인해서 보건 확보 위반했을 때로 중대재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 배상을 해야만 됩니다. 자, 50인 이상 사업장, 여기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 지금 적용이 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벌 대상하고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손해배상액도 그렇고 적용 범위 같은 경우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가 확대돼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다르냐? 의무 주체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 법인, 사업주는 개인 사업주에 국한됐던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 사업주뿐만 아니고 경영 책임자, 실질적인 뒷선에 있는 대표이사 말고 거기에 상임 고문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영주가 처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제반, 노무 제공하는 사람을 광역으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역시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정의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 내용입니다. 의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도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통령령은 아직 반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대통령령을 제정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단체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노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여기서 처벌 수준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이라는 것을 부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조치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경영 방침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장을 고려해서 유해이온 요소의 관리 업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행 상황이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을 구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보건상의 조직 설치가 관건입니다. 자, 여섯 번째, 종사자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대재해 대응 절차 마련 점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도급 용역 위탁, 그 다음에 그 도급받은 자의 안전보건 역할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관리상의 조치를 또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법령 점검과 결과 보고를 해야 되고 인력 예산 지원에 관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락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계고부 덮개, 경고 표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추락 방호망이고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끼임 방지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해 안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분들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구축 및 이행이 선행이 되고 재해 발생할 때 수립, 이행, 또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행명령 이행이 따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참고로 쭉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아까 종합적으로 대비표하고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전담 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 책임자가 있고 밑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밑에 안전담당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 체계에서 자, 이 체계를 왜 이렇게 중요시하냐면 밑에 근로자가 맨 밑에 근로자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최고 경영인까지 사고 보고 체계 이게 사업주한테 바로 보고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지금 법원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전보건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담 조직은 설명을 드렸고 중대시민재해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담 조직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가장 큰 게 9가지의 주된 업무입니다. 전담 조직은 이 9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9가지를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으뜸은 무엇이냐? 보고 체계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법원에서는 그 책임을 경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 로스쿨 등에서 해마다 3,000명 이상씩 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일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로스쿨에 많은 의뢰가 가서 그 가뭄을 해결시켜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건설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의 상당수, 과반수 이상을 로펌의 많은 법률 자문으로 지불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나온 자료의 핵심적인 사항이 보고체계입니다. 보고체계가 잘 갖추어졌을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됩니다. 나머지도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종 예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용노동부에서 사고가 났을 땐 조사를 하지만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기소는 검찰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7건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위반 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로펌에서 많은 자문을 얻어서 변호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벌 법원에서 하게 됐죠. 법정형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긴 사례 중심인데 플랜트, 발전소 PM 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고 원청은 벌금이 처해졌습니다. 2심에서 1심이 유지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은 지금 노조, 근로 쪽에 있는 노조 쪽에 강한 반발로 인해서 원래는 미국식으로 따라서
보험료를 많이 높이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법 자체를 시행령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지만 노조의 강한 반발로 지금 태동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 체계가 가장 PM의 안전의 핵심 사항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간 돼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